잠깐 쉬었어요. 이제 첫 번째 회계 변경 중에 회계 정책의 변경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월주 수정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회계 추정의 변경. 여기서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근에 이용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보시면 대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진부화, 그리고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공정가치, 그 다음에 품질 보증 의무,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의 명윤수나 내재된 미래 경제 교육의 기대 소비 형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 기준의 변경은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회계 정책에 변경하게 되면 이것은 소급 적용하게 되겠죠. 다만 재평가는 회계 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추정에 변경하는 경우가 나오죠. 추정 변경하는 경우에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추정의 변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제 3번 나있죠. 예제 3번을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연수학계법을 적용했었을 때 감가상각비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예제 3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을 보시면요. A사는 2021년 1월 1일, 명령수는 5년, 잔존 가치는 2,000원,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20만 원에 취득하였다. 그리고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까지 문단을 보시면 취득원가가 20만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취득원가 20만원에서 잔존가치 2,000원 뺀 거, 이것이 뭐가 되죠? 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러니까 19만 8,000원, 이것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연수학계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쪽 해석 보시면요. A사는 2023년 중 기계장치의 미래 경제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법으로 변경하고 기초 현재 잔존 내용 연수를 4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다. 이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용 연수 보니까 5년 되겠죠. 5년. 그러니까 5년이 되니까 연수학계법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뭐가 되죠?
합계가 된 거죠. 내용연수의 합계. 그래서 5, 4, 3, 2, 1 이것을 모두 더하게 되면 15가 되겠죠. 15가 내용연수의 합계. 그 중에서 이제 분자는 잔존 내용연수가 되겠죠. 잔존 내용연수는 이제 첫 번째 5년 넘게 되겠죠. 5년 남았으니까 5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해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6만 6천 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19만 8천 원에서 합계, 내용수 합계는 15, 그 다음에 잔존 내용수는 4년이 되는 거죠. 4년.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52,8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만 원에서 6만 6천 원 빼주고 그 다음에 52,800원 빼주게 돼요. 그러면 합계를 내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81,200원 나오게 되겠죠. 이제 81,200원이 남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하게 되면 회계 정책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겠죠. 반면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해 주게 되는 거죠. 전진법의 내용이 뭐였었죠? 아까 남은 금액이 있었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해주게 된다.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이 나왔죠. 남은 금액이 81,200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이제 변경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줄 보시면 끝에 기초 현재 잔존 내용수는 4년 변경된 거죠. 5년에서 4년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도 2,000원에서 0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것을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023년 감가상각비는요, 남아있는 금액이 81,200원이 되는 거죠. 81,200원에서 잔존 가치는 0이 되는 거죠.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보니까 4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2023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되겠죠. 4년은 남은 기간. 그래서 81,200원에서 4년 나눠주게 되면은 2023년 감가상각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해 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죠? 네, 23,300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진법이 하는 것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해주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가 나오죠. 회계 처리. 2023년 초에는 그 전까지는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니까 연초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 그래서 2023년 초에는 회계 처리 없음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회계 처리 없음. 반면에 이제 2023년 말이 됐죠. 말이 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해줘야 되겠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 23,300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이익이 되겠죠. 이것이 23,300원이 된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게 된다.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이제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회계 변경은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이제 오류 수정을 보도록 할게요. 오류 수정. 오류 수정. 첫 번째 이제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요. 과거 기간 동안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 표시,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술적 계산 오류,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적용 오류, 그 다음에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 그리고 오류 부정, 이런 것들이 오류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류의 유형들이 나오죠. 유형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이것은 재무상태표 오류라든지 손익계산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재무상태표 오류. 재무상태표 오류는요, 자산과 부채에만 영향을 미치는 회계 오류로서 계정 분류에 관한 오류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재무제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보는 경우, 아니면 미수금을 매출채권으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재무상태표 오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단기 차입금을 매입채무로 분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재무상태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손익계산서 오류가 나오죠. 손익계산서 오류는요, 수익과 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회계 오류도 재무상태표 오류와 마찬가지로 계정 분류에 관한 오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보험료를 이자 비용을 잘못 본 경우, 아니면 이자 수익을 매출로 잘못 본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매출로 보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되겠죠. 용역을 제공했을 때 수수료 받게 되겠죠. 그쪽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게 되죠. 그것을 수수료 볼 것인지 아니면 매출로 볼 것인지.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원리 공부 시간에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것을 회계 처리는 대부분 이제 수익으로 회계 처리되겠죠. 수익 회계 처리인데 매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변경, 이런 것을 수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오늘 공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는 자동 조정 오류,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동 조정 오류가 나오죠. 자동 조정 오류. 내용을 보시면요. 회계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장부가 마감되는 경우에 당일 회계 오류가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서로 상쇄되어 수정 공개 필요가 없는 오류, 이것이 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 조정 오류에는요, 재고자산 오류가 있겠죠. 재고자산의 오류.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그죠?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성급 비용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조정이 오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수 수익이라든지 선수 수익이라는 것들은 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세요. 재고 자산의 오류,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오류,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의 오류,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의 오류,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의 오류 이런 것들은 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제 1번이 나오죠. 예제 1번은 재고 자산과 관련된 오류가 되겠죠. 이것을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예제 한번 보세요. 예제 1번.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부산은 21년 외부감사 회계 법인을 교체하였다. 담당 공인 회계사는 외부감사 과정 중에 각 보고기간 말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3개 연도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죠. 2019년 보니까 150원의 가소계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보니까 300원이 과대, 그 다음에 21년 보니까 500원이 가소계상되었다. 그래서 이때 주식회사 부산의 2021년 재고자산의 오류와 관련하여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나와있죠. 그럼 이제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도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소급법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회계 변경의 누지 효과를 반영하는 거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2월 이익요금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요. 마지막 연도 21년과 20년을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21년을 보시면 500원이 가소 계상된 거죠. 가소 계상됐다는 것은 덜 적은 거지. 덜 적은 것이 되겠죠. 덜 적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더 기록해줘야 되니까 자산의 증가도 기록해줘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 기록해주게 되면 재고 자산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재고 자산 5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돼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20년 볼게요. 2020년 보시면 300원이 과대 계상되었다. 300원이 과대 계상되었으니까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에 300원이 더 많이 계산이 된 거죠. 더 많이 됐으니까 300원만큼 주어줘야 되겠죠. 주어주니까 대변의 재고자산이라고 기록해줘야 되겠죠. 전년도에 재고자산을 300원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상대되는 계정을 기록해주게 되면 그것이 2월 이익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300원을 기록해주게 돼요. 그럼 이제 대차 잔액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대변에 800원, 800원을 기록해주게 되고 그게 상대되는 계정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 뭐가 있죠? 매출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 1번 회계처에는 차변의 재고자산 500원, 그 다음에 2월 이익여금 300원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의 매출원가 8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예제 2번 있죠. 예제 2번을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천안은 2021년 각 보고기간 말에 각 계정 항목별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세 개 연도에 나와 있죠. 2019년, 2020년, 2021년 이게 세 개 연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그
구분이 나와 있죠. 구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미지급 급여 나와 있죠. 미지급 급여는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급 보험료 나와 있죠. 성급 보험료는 성급 비용이 되겠죠. 성급 비용. 아까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부채.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산. 그래서 잘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수 수익이 나오죠. 미수 수익의 가소계상. 그러니까 미수 수익은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는 부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풀 때는 마지막 연도와 그 전년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 봐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 천안의 각 계정 항목별 오류와 관련하여 21년에 해야 할 회계 처리를 하시오. 첫 번째 이제 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급여 보세요. 급여 보시면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미지급 급여와 관련이 있겠죠. 미지급 급여. 그것을 20년과 21년도 보시면 첫 번째 21년도 보세요. 21년도 보니까 미지급 급여를 5,000원만큼 가소 계상이 된 거죠. 가소 계상된 것은 더 많이 기록해 줘야 되겠죠. 아까 미지급 급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뭐였죠? 부채였죠.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 주면 되겠죠.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 주게 되면 미지급 급여가 되겠죠. 미지급 급여 5,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볼게요. 2020년 보니까 3,000원이 가소 계상된 거죠. 2020년에도 가소 계상됐었으니까 미지급 급여가 되겠죠. 미지급 급여 3,000원 되겠죠. 3,000원 되는데 이것을 상대 계정으로 넘겨주게 되겠죠. 상대 계정을 기록해주게 되면 그것이 2월 이익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여금 3,000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 그거에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겠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급여가 되겠죠. 급여가 차익을 보니까 2,000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기하게 되면은 차변의 2월 이익여금 3,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급여 5,000원. 그 차이를 기록해 주게 되면 그것이 급여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보험료 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보시면요.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년치를 선급하고 지출하는 시점에 전액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선급 보험료 가소 계산과 관련이 있겠죠. 아까 선급 보험료는 자산이 되겠죠. 자산을 가소 계산한 거죠. 자산을 가소 계산한 거니까 자산을 더 많이 기록해 줘야 되겠죠. 더 많이 기록해 줘야 되니까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 보험료 자료 보시면 2021년 보니까 1,800원이 증가된 거죠. 1,800원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지. 이것이 선급 보험료.
그다음에 이제 2020년 된 거죠. 2020년에 1,500원이 발생한 거죠. 2020년 1,500원. 그것도 차변의 선급보험료 1,500원을 차변에 기록했겠죠. 전년도에. 이것을 이제 넘겨주게 되면은 대변 오게 되겠죠. 대변에 2월 이익요금이 되겠죠. 그 금액 보니까 1,500원 된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 300원이 남죠. 이 300원이 이제 보험료가 되겠죠. 이러한 회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보시면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이자 수익 자료 보니까 정기 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는 만기일에 수령할 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이 되는 거죠.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 주면 되겠죠. 가수 계산됐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기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이 되겠죠. 미수 수익 이것이 800원 되겠죠. 자산의 증가 800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나왔죠. 2020년 보니까 600원 나와 있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 수익 6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대 대변 넘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2월 이익요금. 그러면 이것이 600원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이제 200원 되겠죠. 이 200원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정리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임대료가 나오죠. 임대료 내용을 보세요. 보유 중인 오피스텔 3년간 임대하고 임대료 3년치를 일시불로 수령하였다. 그때 수령 시 전액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였다.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이제 선수 임대료 나와 있죠. 선수 임대료는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가 가소 계산됐으니까 더 많은 부채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대변의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 줘야 되겠죠. 부채의 증가. 그러면 임대료가 되겠죠. 선수 임대료. 이것이 금액이 2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20년에도 1,600원이 발생했죠. 1,600원을 가소 계산했으니까 더 많은 금액 기록했었겠죠. 더 많은 기록을 했으니까 선수 임대료 1,600원 기록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차변 넘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2월 이익 잉여금. 그래서 2월 이익요금 1,6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차익을 대변에 기록해줘야 되겠죠. 1,400원. 1,400원이 임대료가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자동 조정 오류 보도록 할게요. 비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조정 오류 보시면요.
회계 오류가 발생한 회계 연도와 그 다음 회계 연도의 장부가 마감된 경우에도 회계 오류가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은 오류, 이것이 비자동 조정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비자동 조정 오류 같은 경우에는 사채라든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회계 처리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제 3번 나와 있죠. 예제 3번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사 측이 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올바른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예제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인천의 21년 말 결산 중에 발견한 사항이다. 주식회사 인천은 2020년 초에 건물을 10만 원에 취득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건물을 취득했는데 자산으로 보지 않고 비용 처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 붕괴는 건물 자산 본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용으로 잡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 측에는 차변의 비용 1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붕괴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요.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0,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만 원을 감가상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올바른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어, 2020년 회계 처리하게 되면 비용을 잘못 잡아댔으니까 건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되죠. 기말이 되면은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해 줘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를 회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취득원가가
10만 원, 그 다음에 찬종 가치가 0,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10년,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10,000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무게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 좀 되겠죠. 이것이 20년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회계 처리도 똑같이 좀 되겠죠. 연반에 가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무게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 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정 분개해 주게 되면요. 수정 분개해 주게 되면 차변에 건물 기록해 줘야 되겠죠. 건물 1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감가상각 무계액을 기록해 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무계액 2만 원, 2년치 감가상각 무계액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치 감가상각비 해줘야 되겠죠. 21년도 그러면 이제 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차익이 9만 원 발생하게 되겠죠. 이 9만 원 이제 기정하면 뭐죠? 회계 변경 누주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월 이익잉여금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10만 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1년치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감가상각 무게 2년치가 되겠죠. 2만 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차익 이것이 9만 원 되겠죠. 9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계 변경 누주효과가 발생했으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적어준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것이 비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것이 이제 건물 감가상각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와 관련한 오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다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에 해당이 되죠.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첫 번째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은 갭에서 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죠. 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국제회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회계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게 되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을 하게 된다. 근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서구법을 적용해준다. 서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도 고려해주게 된다.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는 2월 이익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해 주게 되겠죠. 전진법.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죠.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이 전진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류 수정이겠죠.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non 갭에서 갭으로 변경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국제계 기준과 관련 없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죠.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게 된 거죠. 이것과 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올바르게 바꾸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따라 구분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에는 두 가지, 재무상태표 오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오류가 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단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오류가 되겠죠. 이거에는 자동 조정 오류,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가 있다. 그래서 오류 수정 같은 경우에도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겠죠. 소급법. 그래서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니까 회계 변경에 유지 효과를 고려해 주고 2월 이익여금이 생기게 된다. 이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자동 조정 오류. 자동 조정 오류에는 재고 자산의 오류가 있겠죠. 재고 자산의 오류,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오류, 그다음에 선급 비용의 오류, 그다음에 미수 수익의 오류, 그다음에 손수 수익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정 오류. 반면에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조정 오류에는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채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비자동 조정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요한 것은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회계 처리 방법이 되겠죠.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소급법을 적용해 주게 되는 것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해 주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